자, 오늘은 124회 거 전선에게 1급 여러분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셔서 항상 제가 데이터 체크 검사 시작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 잠깐 내려놓고, 자, 여기는 자, 여기 회계는 25년이건 26년이건 시간이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제가 26년을 만들어 놨지만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25년 때 시험 봤던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여기 보시고 1번 문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거래처 등록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래처 등록을 여기 거래처 등록 들어가셔서 해드리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거래처 등록 바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하나전자죠. 그렇죠? 여기는 우리가 추가 등록이라고 했지만 잘 몰라도 우리 앞에 0을 쓸 필요 없어. 모르면 써도 되고요. 1010번이죠. 맨 밑에다가 1010번 없으니까 그대로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하나전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하나전자. 주식회사 하나전자. 주식회사니까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뭡니까? 여기는 동시인가요? 매출인가? 매출이죠? 매출 거 찍어주시고요. 사업자 등록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번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게 621 81 00728. 그 다음에 대표자명은요 김하나. 그 다음에 업태는 제조. 그 다음에 정목은 전자제품. 그 다음에 우편번호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대로 여러분들 직접 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까? 예? 어떻게 붙여넣기가 시험 볼 때는 안 되죠. 나는 그냥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만 시험 볼 때는 프린트를 주기 때문에 직접 쓰셔야 됩니다. 여기는요. 알겠습니까? 프린트 주는 게 유일한 한국 세무사만 프린트 줘요. AT가 무슨 뭐 ERP가 프린트 없어요. 알겠습니까? PDF 파일로 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만약에 또 얘기하셔서 만약에 전자메일을 쓰라 그러면 13번 눌러서 사용하고 담당자명 쓰고 여기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유정확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세팅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세팅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신 거고. 자, 그 다음 문제 거 여러분들 보셔서 보시게 되면 제가 마침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답을 해드려요. 보세요. 자, 이렇게 해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캡처해서 드립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거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올려줄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주신다 보시면 됐고요. 됐습니까? 수정은 이렇게 해주시면 다 끝나는 거야. 자, 문제 2번 거. 자, 문제 2번 거. 자, 이렇게 보여드리시면 요걸로 하세요. 그러면 자, 분계 2번 거 보시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반영하시어 나왔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계정 과목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852번 852번 치고 여기 찍고 오른쪽 찍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 찍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대로 적으세요. 인적
용역비, 인천 용역비, 그 다음에 성격은요 경비 이렇게 됐고요. 경비는 요거 3번 찍어주면 되겠죠. 3번 찍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현금 적요에 여기 뭐 있어요? 현금 적요 1번에 여기 있죠. 1번 찍고 강사료 현금 지급 됐어요? 현금 지급. 그 다음에 대체적요 강사료 미지급, 여기다가 밑에다가 1 찍고 강사료 미지급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치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주셔서 되신 거야. 자, 요거는 그대로 뭐 캡처 안 해도 여러분들 충분하게 뭐 여러분들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써주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겁니다. 3번 문제. 자, 만약에 1번, 2번이 좀 늦어뜨리면 좀 이따 하셔도 돼요. 하지만 3번은 하셔야지 모든 게 뒤에가 맞아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상관이 없어요. 3번서부터는 상관이 있는 거야. 자, 대성의 기초, 채권 및 채무 및 올바른 잔액은 아래와 같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가 있으면 올바르게 삭제 및 삭제 또는 수정, 추가 입력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다양스럽게 요번 문제에서는 재무제표 수정이 없네요. 좋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는요 뭐가 되겠습니까? 거래처 초기 2월, 잠깐 여기 볼까요? 여러분 꼭 메모하세요. 불러오기 하는 건 요 두 개다. 거래처 초기 2월과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요 두 개만 뭐예요? 요거만 무조건 초기 2월을 꼭 해야 된다. 아니 초기 2월이래. 불러오기를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요 두 가지는 꼭 불러오기를 해야 된다. 불러오기 뭐요?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와 거래처 초기 2월 요 두 가지는 꼭 불러오기를 하셔야 된다. 여기다가 거래처 초기 2월 들어갑니다. 초기 2월 들어가면 바로 여러분들 보세요. 이걸 바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외상매출 미수금이 금액이 틀릴 경우에는 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아예 요거를 불러오기를 하셔야 이게 정상적인 코드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내용이 주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불러오게 하라는 거야. 근데 여기다 찍으면 불러오기가 안 돼요. 커서가. 이쪽에 찍어야지만, 왼쪽에 찍어야지만 불러오기가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자, 이래 놓고 여러분들 보시면 미수금이죠. 모르면 여기다가 컨트롤 F 미수 이렇게 치란 말이야. 그럼 이 미수수의 어떻게 해서 미수금 나오죠? 미수금 요거 찍고, 미수금 찍고, 오른쪽 찍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 적어야 되겠죠?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 미수금 찍으니까 오른쪽 다 보니까 밑에 빨간색 나왔죠? 그래서 아까 거래처 초기 2월이 딱 나가고 데이터 체크해서 검사 시작해서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수정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카드 얼마? 하나카드에 하나 150만원. 그 다음에 대박은 1000만원 맞고요. 신한카드 210만원 맞죠? 그래서 요렇게 제로가 된 거야.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잠깐 봐봐요. 요거 하나만. 요거 지금 미수금 120번이죠? 그러면 요 120번만 없어질 거야. 봐봐요. 검사 시작. 120번만 없어지죠. 여기 번호가 다 있는 거야. 251번, 259번 이렇게 되는 거야. 뒤에 00은 이건 세목이야, 세목. 우리는 25,100번이 아니야. 앞번호 뒷자리, 뒷끝 두 개 빼고 얘기하는 거야. ERP에서는 이걸 하지만 여기서는 안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251번이라고 하는 거야. 259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원래 한꺼번에 해서 하는 건데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됐어 안 됐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요걸 갖고 내가 하나하나씩 해주는 거. 그 다음 문제 것도 뭐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번에는 다음 문제는 뭐예요? 외상 매입금이네요. 그렇죠? 외상 매입금, 여러분들 외상 매입금 어디 찍고요? 여기 찍고요. 그렇죠? 외상 매입금 찍고 여기 보고 하셔야 되겠네. 외상 매입금은 블록 상자는 먼저 블록 상자 1065만원 맞죠? 아직 이혼은 없으니까 조화유통은요 80원은 맞고 희망사 맞고요. 여기다가 또 이혼이라고 이렇게 치면 안 쳐져요. 그래서 F2번 누르고 이혼이라고 치는 거야. 그래 놓고 금액 얼마? 400만원 치면 밑에가 이렇게 빠진 거야. 요거 번호 몇 번이야? 외상매입금 251번이죠? 봐봐요. 요 251번 있잖아. 요거 검사 시작해서 눌러보세요. 하나 빠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자, 또 뭐 하나 또 남았겠네. 선수금이 남았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시험 문제 선수금이 없었어. 근데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아무 상관없는 거야. 선수금은 여기 시험 문제 안 냈는데 이걸 굳이 내가 없앨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안 할 필요 없는 거야.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내가 이제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선수금 맞아 들어갈게요. 선수금 여기 있죠? 여기 맨 밑에 있네. 선수금 여기에다가 제주 아름 150만원이 200만원이죠. 200만원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제주조화는 280만원. 그렇죠? 자, 그래서 제로 나왔잖아. 요거 번호 259번이죠. 그렇죠? 259번 맞아.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요거 한번 조회 검사 시작할게요. 맨 꼭대기 259번이 없어집니다.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 이건 계속 있는 거야. 메인 매출 전표에 메인 매출 분기에 공급 대가와 분기가 틀리다는 건 이건 항상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없는 거야. 이거는 다 중고품 매각 처분할 때 있죠. 시가로 나가고 뒤에 장부 금액과 감가상 두 개 나올 때 그거 문제야 다. 이게. 그래서 공급 대가가 틀리다고 나오는 게 정상적이다 이거는. 됐나요?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 문제에서는 재무제표가 수정이 없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월 일반 전표 거 들어갑니다. 일반 전표. 자, 여기 보시면 사무공간의 확정에 의해서 일반 전표 거 들어갈게요. 일반 전표 들어가셔서 제가 여기다가 바로 이제 캡처해서 들어갈 거니까 일반 전표 사무공간의 확정에 따라서 공간 플랜과 우리가 체결하는 건물 임대차 계약의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였다. 총 임차 보증금 1000만원 중 계약금으로 선지급했대요. 선지급한 게 뭐가 되겠어요? 계약금 선지급한 거. 계약금으로 선지급한 거 있죠? 요게 뭐예요? 요게 뭐죠? 선급금이 되는 거예요. 선급금 이거 자산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제 이런 자산 부채 자본을 모르시면 안 돼요. 자, 자산입니다. 자, 자산인데 이 자산은 무조건 차변에 가는 게 아니죠. 이거는 뭡니까? 차변에 갈 수도 있고 대변에 갈 수 있다. 왜? 자산 부채 자본은 차변 대변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 여기저기 다 갈 수 있지만 비용과 수익은 정해져 있다 그랬죠? 비용과 손실은 무조건 차변, 수익과 이익은 무조건 대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제한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 지급했대요. 그렇죠? 자, 그럼 임차 보증금, 요것도 임차 보증금도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것도 자산이죠. 그렇죠? 요게 기타 비유동 자산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기타 비유동 자산은 두 개밖에 없죠. 임차 보증금하고 부도원가 수표. 여러분들 그거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제 말귀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지금 입력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수업하는 걸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따가 여러분들 또 다른 것도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날짜는 7월 10일에서 여러분들 차변에 임차 보증금을 납부하는 거잖아. 그렇지? 임차 보증금을 납부하면서 얼마 1000만원짜리 납부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써들어서 캡처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 왜 대변이 없어서 선급금은 먼저 지급할 때는 차변에 선급금, 대변에 현금, 보통예금 됐겠죠? 그 선급금이 이제 저 지급했으니까 내가 먼저 지급한 금액은 차변에 있다가 무슨 변에 가서 없어집니까? 예, 마지막 최종적인 거니까 선급금 요거 자산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산에 증가했다가 자산에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가서 얼마입니까? 요거는요 400만원 빼고 나머지만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거네요. 여기서 임차 보증금과 선급금은 여기는 무조건 공간 플랫 요게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공간 쓰지 말고 위에 212번 그냥 쳐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번호가 빠졌다. 만약에 번호가 빠졌다. 요거 예를 들어서 번호가 빠졌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근데 거래처가 요게 틀렸다. 이렇게. 괜찮습니다. 왜? 212번을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캡처해서 요거를 이렇게 드립니다. 설명을 하면서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메모할 수 있도록 내가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실 겁니다. 요걸 내가 이렇게 줘서 자, 되셨습니까? 이렇게 되신 거야. 됐죠? 자,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설명하면서. 내가 따로 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거든요. 집에서 잠만 자는 시간이에요. 우리 집은 다 여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요거 ST그룹에서 수출 선적했던 우리가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 2만 달러를 회수하고 즉시 전액 외화로 환가하여 보통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선적일 환율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다 뭐예요? 선적일 환율이에요. 계약일, 신고일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무조건 환율은 100% 선적일 환율이야. 원래 99%라고 얘기할게. 1%는 세무에서 나와. 먼저 계약금을 지급할 때 달러가 다를 때는 또 달라. 이해갔습니까? 하지만 회계에는 그렇게 안 나와. 무조건 선적일이야. 세무도 거의 다 선적일이야. 드물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선적일로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된다. 이해갔습니까? 선적일자로 하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항상 선적일자의 환율로 계산한다. 이렇게 적어드립니다. 이해갔습니까? 선이 뭐냐면 요게 수출일자야. 요 선이 기적일자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다른 말로 수출일자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말입니다. 수출일자나 선적일자나.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오신 것들이 원래 이제 22,000원 그 선적일 분계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2만 달러 곱하기 얼마? 1,100원에 2,200 나왔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선적일 2,200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선적일 분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선적일은 언제였었어? 8월 20일이었죠? 그런데 우린 지금 언제 때 분계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8월 30일자를 분계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8월 30일 날 회수하여 2만 달러 회수하여 즉시 전액 원화로 환가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환가했으니까 환율을 환가했으니까 우리가 환가율 해도 8월 30일이니까 최종적인 거 이제 수출할 때는 내가 선적일자라 했지만 환가는 8월 30일 날 했잖아.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8월 30일 날 2만 달러 곱하기 요거 얼마예요? 나온 게 1150원이죠? 그래서 요거는 환가 환가일자는 우리가 환가일자는 어떻게 된 거야?
환가율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요. 얼마? 2만 달러 곱하기 얼마? 1150원으로 계산한 거야. 그럼 얼마 나오나요? 2300만 원이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이거 외상 매출금이죠? 그렇죠? 외상 매출금인데 2200에 팔았는데 환가가 요번에 오르는 바람에 내가 2300을 받았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뭐가 나한테 이득 본 거야? 손해 본 거야? 이익 본 거죠? 그걸 외환 차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 차액을 여러분들 쭉 보셔서 차액을 뭐라고 한다? 외환 차익가. 이렇게 볼게요. 차액은 차변에 외환 차손하고 대변에 외환 차익으로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건 외상 매출금이잖아. 그렇지? 채권이니까 나한테 환율이 오르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환차익이야. 만약에 이것이 외상 매입금이었으면 환율이 오르면 나한테는 손해본 거죠. 그때는 외환차손이 되는 거예요. 채권일 때 오를 때 나한테 좋은 거니까. 그렇죠? 요걸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없어. 요건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갔습니까? 이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환율은요. 그래서 채권이냐 채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붕괴가 차변에 보통 예금 들어왔는데 외상매출금은 아까 얼마 있었어? 2200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어느 쪽이 모자라? 대변이 모자르기 때문에 외환 차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8월 30날 붕괴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대로 8월 30날.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얼마? 23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ST 그룹 얼마? 여기서는 2200만원. 나머지 대변이 모자르죠? 외환 차익이에요. 만약에 외화 환산손 있으면 안 돼. 외화 환산이 있으면 안 돼.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이익은 결산 때만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똑같은 개념이지만 그래서 외환 차익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붕괴수 이렇게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좀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앞에는 내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는 거니까. 이해가셨죠? 나중에 이거 올려드리면 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팅이 된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요것이 내가 얘기할게요. 요것이 만약에 만약에 이 문제가 채무 외상 매입금이었다면 외환 차손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알겠습니까? 아셨죠? 외환 차손이 생기는 거야. 외환 차손 얼마? 1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외상 매입금이었다면 이 문제가 여기는 뭡니까? 채권인 외상 매출금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울 수가 없어. 이해를 하셔야 돼. 환율을 계산하면서.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쓸 수 있는 시간 드릴 테니까. 됐었죠? 이렇게 하신 거고. 자, 3번 문제. 제조부예요. 제조부가 나왔다. 생산 나왔다. 무조건 500, 600, 700, 800 나올 때는 무조건 몇 번? 500번대로 할 거다. 그래서 일용직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조부의 일용직은
500번대입니다. 영업부의 일용직은 800번대예요. 그래서 작급과 교육훈련비는 500번, 800번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30만원, 일용직급여 30만원 중 고용보험료 2,700원을 제한 29만 7,300원을 보통예금을 지급하였대요. 일용직급여는 작급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원래는 실무에서는 이렇게 공식이 됩니다. 나중에 세무 때 배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30만원에다가 우리가 필요경비 15만원을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공제해 줍니다. 일용직은요. 그러면 30만원 15만원 빼주면 15만원 나오죠. 15만원에 6% 곱하기 55% 감면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계산한 금액이 원래 4,050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곱하기 10%해서 지방세까지 해서 400원입니다. 왜 400원일까요? 405원이라고 하잖아. 그치? 소득세는 5원, 7원, 8원 받아? 그래서 소득세는 10미만 절사야. 그래서 400원이 된 거야. 405원이 아니고. 그래서 4,050원에다가 400원 더하니까 4,450원이야. 원래가 이런 거야. 그런데 여기는 조건 제시를 그냥 요거 이런 거는 없이 고용보험만 붕괴된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거는 고용보험만이야.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뭐만 고용보험만 붕괴 처리하다. 됐습니까? 이 문제에서는 고용보험만 붕괴 처리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고용보험만 붕괴 처리한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붕괴가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붕괴 그대로 9월 25일인가요? 9월 25일 입력해서 여기다가 바로 들어간다면 차변에 잡급이 몇 번대야? 500번대. 얼마? 30만원. 대변에 예수금 얼마입니까? 2,7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거 보겠습니다. 아리의 외상매입금 700만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뭡니까? 부채 감소가 된 거죠. 그렇죠? 이게 부채 감소가 된 거죠. 그래서 결제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가로 보유하였던 어음을 어떻게 배서양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요건 배서양도한 거잖아. 그렇지? 요건 배서양도한 거야. 요 배서양도는 무조건 뭐가 되겠습니까? 대변의 받으럼이에요. 배서양도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긴 받으럼이 뭐예요? 한울 거야. 한울 거. 요거 한울 거. 중요한 건 이거야. 한울 거고. 이해가십니까? 그럼 외상매입금은 어디 거란 얘기입니까? 외상매입금은 요거 아리 거예요. 요게 다른 거예요. 외상매입금은 요건 아리 거잖아. 요거는요. 그래서 좀 가까운 거 그대로 한 거야. 이거는 거래처가 어디야? 요거는 아리 거예요. 아리 거. 써 있는 게. 주 아리 거. 뭔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거 갖고 해석하는 거야. 요거 중요한 거야. 그 외상매입금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자산을 감소시켜,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잖아. 그렇죠? 요거 갚는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7일 거 들어가셔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아리 거 들어가셔서 해주시고 금액은 얼마? 700만원. 대변에 받으러 여기서는 한울 거. 한울 거 700만원 이렇게 해서 붕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여기다 이렇게 붙여드리면 되겠죠.
5번 거 꼬마저축은행에 차입한 장기차입금 2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상환하였대요. 상환이 뭐야? 갚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를 면제받았다고 나왔죠. 그렇죠? 면제받았다는 것이 여러분들 모르시 면제라고 치잖아. 그러면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나와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요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분개해 주시면 되겠죠. 날짜는 11월 4일 해놓고 그대로 뭘 갖기 위해서 차변에 장기차입금 얼마? 무슨 은행이야? 꼬마저축이에요. 꼬마저축 얼마? 2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얼마 들어간 거예요? 1,500. 나머지는 면제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대변에 면제경처 채무자가 생각이 안 나면 면제쳐도 채무 면제액이 나와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6번 거. 아유, 또 나왔네. 단기 매매 증권. 그렇죠?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요것 때문에 우리 요것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요것 때문에 타사증권이죠? 단기 투자 목적이 선일전자. 그렇죠? 타사증권에 여기 뭐예요? 타사증권에 뭐예요? 단기,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여기도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보셔서 본다면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잘 봐요.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장기 투자 목적이면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타사증권인데 뭐예요? 요거는요? 예,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다르게 또 한다면 만기 보유 목적이라고 하면 만기 보유 목적이라고 하면 요건 뭐가 되겠습니까?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 앞에 때문에 뒤에 게 다 틀리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을 여기서 요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 비용으로 별도 처리한다. 영업의 비용이 몇 번이야 이거? 영업의 비용인 요거 수수료 비용 있죠? 수수료 비용 여기 900번대야.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 처리한다. 하지만 장기나 만기는요? 장기나 만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나 만기는 구입 시 수수료는 그 해당 자산에 포함한다. 차이점이 이겁니다. 그 해당 자산에 포함해서 분개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이해가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거는 그대로 요거 단기 매수수료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한 문제 풀 때도 같이 좀 성의 있게 푸신다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210만원. 그렇죠? 그 대신 여기는 액면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는 거야 다. 매도도 그렇고 만기도 그렇고 이거는 액면가 필요 없는 거야. 액면가 필요할 때 뭐 할 때? 주식 발행할 때 자본금, 사채 발행할 때 사채. 요 두 개만 액면가야. 부탁이야. 그 이외에는 액면가 필요 없는 거야. 뭐든지 다. 자본금 사채로 공개하는 이상은 그거만 딱 액면이야. 나머지는 다 액면가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900번대 거 얼마? 3만원. 나머지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당좌예금.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또 참고로 얘기하는데 단기매매증권 거래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제가 안 써있는 건 안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있으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 들어갔는데 엉뚱한 게 들어갔어. 그러면 틀려. 그니 왜 자꾸 긁어부시로 만들어? 채권 채무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고 여러분들 해주신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 거 들어가 보겠습니다.